이재명 대통령의 칼이죠. 언론들이 친명 검사라고 공격하는 김태훈 합수본부장이 국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지선 전 민주당에 다가오는 대형 호재 한 가지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입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교 사태 이후 다시 한번 당사가 털리는 국짐 아주 즐겁습니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데 해당 건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 호재는 더 남아있습니다. 봉지욱 기자께서 큰 거 하나 잡은 것 같은데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한 지점이 많죠. 범인 김진성이 공소장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오, 분석을 네. 쭉 해보고 했는데 이제 범인 김진성이 2023년 한 4월경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본인이 이제 법정에서는 내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가족한테 피해갈까봐 일부러 이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나의 삶을 포기했어. 쟤만 죽이면 돼. 이재명을 못 죽이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 종북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4월 22대 총선 전까지만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은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단독 범행이야 의심이 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했고 김진성은 3심이 끝나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징역형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영등포 구청 공무원이었어. 네. 처음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충남 아산 배방면으로 간 거야. 갔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김진성은 당시에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어.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있고 주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해갖고 약 2억 원의 빚이 있었더라고. 빚까지 있고.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치밀하게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칼도 자기가 안 샀잖아요. 지인한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샀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부동산 나오잖아요. 부동산 옆에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짓거리를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고 그냥 내려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하면 가덕도 대항 전망대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기로 했던 대항 전망대 그때가 2024년 1월 2일. 그러면 우리가 전날 내가 내일 범행을 저지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가보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을 안 가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덕도의 그 대항 전망대는 가덕도의 남쪽에 있는데 가덕도의 북쪽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벤츠남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범행 현장을 먼저 가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모텔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태연하게 아침에 또 아침밥까지 먹었더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버에 빠져서 그랬을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성국 TV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방송을 그냥 봤다. 보면서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고성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연락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끝나고 윤석열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고성국이었어요. 내란에 실패하고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통화한 게 고성국이었습니다. 근데 고성국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명태균 창원지검 검찰 수사 기록에서 제가 명태균 카카오톡 SNS 공개했죠. 거기 고성국이 나와요. 이미 대선 경선 2021년 경선 당시에 고성국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이 메시지를 보시면 당시에 윤석열이 2021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리도리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에 대해서 해법을 명태균이 제시했다고 윤석열에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제가 고성국 TV에 이걸 다루게 했다.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에 그런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고성국이 저 방송을 내렸더라고. 내가 보도할 때쯤에 내렸는데 거기서 의사가 등장해서 부동시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의사가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런 조언을 하는데 명태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고성국한테 연락해서 이 방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물어보죠. 의사가 명박사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의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거야. 저건 조작 방송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석열이 미치겠다.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12.3 내란을 실패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살인 미수범과도 만났고 연락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벤치남과 김진성 범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동석자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받았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재조사 받고 있어요. 야, 지금 그래요? 지난주부터 네.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소년보 근데 예를 들면 그 벤치남이 지금 세계로교회 신자인 건 100% 이제 확인이 된 거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측근이라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공 기자님 너무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네. 벤치남 형님은 불교 신자라고 원래 불교 신자라고 하고 범행 당시엔 다니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막상 또 이 범인은 다녔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형님은 벤치남 형님은 이재명 열혈 지지자라고. 근데 저희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여지를 난 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본인의 차량 명의를 바꿔요. 조카.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바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 벤츠 차량은 그 벤츠남 70대 노인이시거든요.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네 명이가 아니야. 그러면 네 명이가 아닌데 조카로 바꿨다가 그 조카가 막 항의를 했대. 기자들이 날 찾아온다고.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다시 또 자기 명의 바꿨다는데 자기 명의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마 했던 의혹들이 너무나 구체적인 정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한 엄청난 사건, 이제야 그 스모킹 건을 찾아내셨습니다. 범행 전날 범인을 숙소까지 태워다 준 사람,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윤 어게인 운동의 핵심 세력인 세계로 교회 신자였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여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들 무슨 관계냐? 누가 시켰냐? 배우가 누구냐?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 보내줬습니다. 이건 수사를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까봐 고의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 지휘라인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손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던 그 공범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진실을 덮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